안녕하세요, 아놀드. 아놀드는 여행하는 거 정말 좋아하죠? 시간 여행은 어때요? 2100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사람이 착용한 콘택트 렌즈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놀드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몇 초 만에 검색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도 총각으로 죽겠어요. 얼른 타요. 아놀드는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구의 자전력을 전기로 바꾸는 커다란 고리를 통해 고도 35,000km를 올라 날아가게 될 거예요. 우측에는 신체 부위 가게네요. 자, 우리 들어가서 아놀드의 손가락의 대체품을 찾아볼까요? 이 의사는 게놈만을 이용해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물원에는 공룡, 도도새, 그리고 네안드르탈인까지 있죠. 출출한가요? 3D 프린터는 인공 동물 세포, 합성 밀가루와 미네랄을 이용해 음식을 찍어냅니다. 2019년도의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정말 멋진 세상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전쟁, 지구온난화, 전염병이 날뛰는 세상이 미래가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아놀드! 괜찮아요, 아놀드? 1000년 동안 살 준비 됐나요? 자, 주사 좀 넣을게요. 자, 먼저 1000년 동안 살면 아놀드가 인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보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피부가 끊임없이 생성되어 축구장 1개 반 정도를 뒤덮을 만큼의 230kg 정도에 달하는 피부는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놀드의 머리는 자유의 여신상 10개의 높이와 같은 길이로 자랄 겁니다. 이게 줄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르죠. 걱정 말아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 1000년 동안 사람의 평균 키는 8cm가 늘어났답니다. 아마 의학의 발전에 의한 것이겠죠. 이렇게 사는 동안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험이 끝날 때쯤이면 80m가 돼 있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물이 됐군요. 하지만 이건 아놀드라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장기들이 100년에서 200년 이상의 긴 세월의 부담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관절은 결국 자신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게 되겠죠. 다행히도 로봇 장기도 발명될 거예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아닙니다. 뇌에는 한계가 있죠. 아놀드의 뇌는 2.5 페타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존재하는 모든 사진들과 자료로 꽉 채운 2천만 개의 보관함을 합한 것과 같은 양의 자료인 거죠.
엄청난 양인 것 같아 보이지만 300년 후에는 메모리가 꽉 찰 겁니다. 아놀드는 지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해지겠지만 메모리가 꽉 차서 두 단어조차 말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놀드. 아놀드가 인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사라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넌 지금 막 30억 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이 시대엔 단세포 생물만 살았지. 고통도 없고 창피함이나 굴욕도 없어. 어때 아놀드? 이제 행복하니? 솔직히 말해서 인류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해. 네가 인류 최초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니 말이야.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2020년의 지구야. 너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암흑물질 실험으로 사라졌거든. 이제 뭘 할 거야 아놀드? 아놀드 어디 가는 거야? 발전소가 없어서 더 이상의 전기도 없다고. 그리고 그 말은 난방도 냉장고도 깨끗한 물도 없다는 말이야. 인터넷이라도 좀 찾아봐야 하나? 아 잠깐, 이젠 인터넷도 없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 통에든 물은 유통기한이 한 2년쯤밖에 안 돼. 강한 알코올로 강물을 살균해 볼 수도 있겠다. 음식? 유통기한에 제한이 없는 음식은 쌀, 분유, 그리고 꿀밖에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사냥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 네 식단의 다양성을 위해서 넌 멕시코로 가야 할 것 같아. 거긴 더 따뜻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 넌 의학적 기술도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스스로 치료해도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라도 너는 완벽하고 끊임없는 부족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할 거야. 음식을 제공하고 집을 짓고 식수 시설을 처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감시하고 우주 정거장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자, 배고프겠죠? 우주선 안에 식량을 저장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이 없었다고요? 어쩌죠? 이제 지구에 남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우주복을 입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깥은 영하 50도거든요.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걷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해요. 바퀴벌레들도 살아남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조금 변하긴 했지만요. 빨리 도망가요, 아놀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아놀드의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재앙은 생각지도 못한 어느 좋은 날, 아놀드는 남은 시간 동안 대형 슈퍼마켓에 갇혔어요. 이유를 물어본다면 답은 그냥 제가 대형마켓에 가뒀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하루 종일 과자와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카트를 타고 가게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옷, 심지어 약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는 5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제공할 12만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불행히도 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실온에선 매장의 모든 우유 1톤은 단 18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하루 만에 모두 상할 거고 케이크와 페스트리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만 운이 좋으면 36시간 정도예요. 준비를 해볼 순 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빵을 말린다면 유통기한이 몇 년 연장될 거지만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그렇죠, 아놀드? 일주일이 지나면 야채와 과일도 상해서 시리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최소 10년으로 보이네요. 가드닝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석탄과 은으로 깨끗하게 해볼 순 있지만 그래요, 아니네요. 이제 주 음식은 통조림이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는 포장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거의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는 추가 물 공급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통조림 3톤으로 8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종이는 화장실에서 쓸 수 있죠. 충분히 잘 구겨주기만 한다면요. 글쎄요, 사용해요. 저희 조상들처럼요. 그리고 현금이 떨어지면 카드라도 써야 할 거예요. 좋은 아침이 아니에요, 아놀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죠? 그래요, 오늘은 종말의 날입니다. 이미 화산이 폭발했고 쓰나미에 이어서 엄청난 유성이 다가오고 있어요. 화산의 폭발은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종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75만 년 전 토바 화산이 폭발하면서 인류의 인구는 3,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빙하기의 시작도 가까워졌죠. 침착해 보이네요, 아놀드. 마치 이미 해결책이 있는 사람처럼요. 아놀드, 준비를 했군요. 자랑스럽네요. 열기구? 진심이에요? 잠깐, 직접 만들었어요? 휴,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그게 다 필요한 거죠? TV를 벨러스트로 쓴 거라고 해줘요. 그럼 출발! 직접 열기구를 만든 건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레리 월터스는 의자에 풍선을 달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거의 5km까지요. 비행 결과는 1,500달러의 벌금과 풍선 비행으로의 최고 고도 기록, 그리고 다윈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구름 높이로 종말에서 살아남는 건 멋진 선택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에 닿을 수는 없지만 보세요, 저기 유성이 와요. 마찰로 인해 온도가 섭씨 1,500도가 넘습니다. 진짜 열기구는 내화성천으로 만들어지지만 아놀드, 뭘 사용했나요? 이게 과연 끝일까요? 운석 파편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놀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1999년 3월 1일 피카드와 존스가 최초의 직항 세계일주 열기구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거의 20일 동안 4만 1000km를 비행한 끝에 이집트에 착륙했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종말에서 살아남았어요. 네, 나머지 모든 문명은 파괴되었네요. 유일한 생존자는 당신과 바퀴벌레, 그리고 프로모터 뿐입니다. 이들은 어떤 종말이 와도 살아남을 거예요. 상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화산 폭발로 인해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인류는 태양이 없이 살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이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7일 후 인구의 절반이 급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암에 걸릴 위험이 75% 증가합니다. 뇌졸중은 32% 증가하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2배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통조림 식품이 아닌 비타민을 비축하는 게 좋아요. 태양이 없으면 밖에 살 이유가 없기에 모든 사람이 지하로 이동하여 새로운 삶에 적응합니다. 역량은 과학과 기술의 손에 달려 있어요. 과학자들은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버섯과 수경 재배 농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좋아하는 음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호르몬이 혼란스러워지며 비만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식욕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이 80% 감소하면 1일 음식 섭취량이 거의 절반인 44% 증가하여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라?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슈퍼히어로에 관한 영화 같아요. 긴 복도랑 비밀 실험실 같은데? 그리고 밝혀졌네요. 이 모든 건 세계적인 실험이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건가요? 어서요. 아놀드, 이 이상한 악당을 물리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건강한 뼈에 필수적인 칼슘의 동화를 도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워지죠. 걸을 때 발이 고무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치명적인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2배가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모든 인류를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스타병이 있는 당신이라면 이 상황도 위험할 수도요. 돌아갑시다.